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1월 말 2월 초를 앞두고 있는데 1월에 강한 상승이 2월에도 이어질까 이런 생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FOMC를 바로 건너뛰면서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야. FOMC 때문에 시장을 좀 눌릴 수도 있다, 이런 경계감도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 그리고 월말 월초 FOMC까지 좀 다뤄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번 FOMC에서는 좀 중요도가 뭐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미 그 시장에서는 25bp 인상 확률을 거의 98% 이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끌고 나오기 때문에 뭐 인상률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에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온 지수가 좀 쉬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거래일을 남겨둔 1월 현재까지의 그런 지수 상황을 보면 1월 효과가 정말 확실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경우가 6% 상승, 나스닥이 11%, 그리고 코스피가 11.1%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9.1%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FOMC 관전 포인트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폭 자체가 좀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올해 그 새롭게 투표권을 가진 4명의 그 지역 연준위원들이 금리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을 새롭게 제시했는지도 좀 관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향후 연준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힌트도 뭐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시장의 현재 뭐 진짜 관심 정도는 금리 인상폭보다는 올해 최종 금리가 얼마로 마무리되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FOMC 이후에도 더욱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FOMC 직후에 나타나는 3월에 대한 금리 변동폭 확대 확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이런 점은 좀 체크를 꼭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또 그 코스피 흐름만 보면 뭐 향후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금리를 조기에 동결할 수 있는 기대감이 정말 시장에 정말 대부분 반영되었다. 특히 그 캐나다 같은 경우가 향후 금리 동결 공식화를 지금 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FOMC에서 이렇게 나가기에는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지금 터미널 레이트를 지금 5%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경제 지표라든지 뭐 어떤 연준위원들의 발언 또는 뭐 전반적인 그런 수급 상황이나 환율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2월 달에는 사실 중요한 이벤트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는데, 먼저 그 2월 10일 날 일본 중앙은행이 차기 총재를 지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로다 총재의 어떤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후에 향후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저금리 정책, 그리고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그런 변화 정도에 대한 예상이 아직은 좀 불확실한데, 일부 이런 것은 조금 해소되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2월달 엔화 환율도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달러 약세가 사실 유로존 및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과 이제 중국의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상대적으로 이제 중요도는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월에는 중국 양해를 전후해서 정책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지도 꼭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분명 지금 부담되는 자리에 있어서 사실 신규 매수를 여기서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비중 축소라는 의미가 사실 올해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올해가 좀 힘들겠지만 그 이후에는 좋아질 것으로 지금 가정을 하고,
이제 지금 팔더라도 재매수를 전제로 하고 지금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수급이 현재 상황에서 크게 변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뭐 기존 종목들을 보유하는 전략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50% 이상은 주식 비중을 좀 가지고 가진 상태에서 나머지는 외국인 수급 방향성에 연동해서 좀 트레이딩 정도 하시는 전략으로 한 2월 중반까지는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FOMC를 토대로 국내 증시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매크로적인 FOMC 부분을 앵커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주말 사이에 이 블룸버그에서 진행했던 옐렌 장관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사실 전화 인터뷰여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는데 강한 노동시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리스크를 줄일 생각이 없다. 즉 경기가 망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점에서 외신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점을 남겼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금리 인하 자체를 섣부르게 정책 당국에서 얘기하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금리 인상의 과정이었는데 그래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반기 가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다소 시기적으로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책적인 연속성에서도 올바르진 않고 다만 이제 옐런 연준 의장이었던 지금의 재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심리를 좀 꺾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온 것도 있고 항상 보면은 이제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부터 금리를 내릴 거야? 내릴 수도 있어? 그렇게 보면 다시 이제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나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눌러놓고 나서 약간 올 중반 이후에 정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물가가 4에서 뭐 3%까지 충분히 하반기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다시 말이 바꿀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쉽게 또 다시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 당국의 코멘트를 기대하는 거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사님께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뭐 다른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걱정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중국이 리오프닝하는 것은 시장에서 환호하는데 근데 이제 향후에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여기에 대한 또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날까 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상당히 좀 고민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아마 옐런 재무장관도 염두에 두고 좀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조금 좀 실망하는 게 오히려 증시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예의주시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실적 발표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가 이번에 쏘아 올렸던 실적 장세 안에서 저희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가 사실 센티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주목받은 원인이 뭐 실적 서프라이즈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고배당, 뭐 배당액을 증가한 거와 함께 자사주 소각이라는 좀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일단 디스카운트 요인이 조금 해소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시장 컨센서스 대비 한 10% 정도 잘 나왔고요. 주주환원 정책 관련해서는 총 발행 주식의 한 1%에 해당하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뭐 금액적으로 보면 한 3,100억 정도를 자사주 소각을 예정이고요. 기말 배당도 전년 대비 한 50% 증액을 해서 6,000원으로서 지난 중간 배당까지 합치면 거의 7,000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기아도 역시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 한 11% 정도 잘 나왔고요. 기말 배당금도 전년 대비 한 16.7% 증가한 3,500원을 발표함으로써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도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신경 쓴다라는 그 임지를 확실하게 지금 부각시킨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데 이제 자동차를 제외하고 최근 진행 중인 4분기 실적 분위기는 부진한 4분기 실적보다는 올해 예상 실적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우선시하는 분위기인데 나쁜 실적이라도 뭐 실적 발표 이후 재료 노출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상승의 반전에 키포인트는 사실 수급이 좀 뒷받침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혹시 수급이 안 좋았던 종목이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이 변화되는지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실적 발표와 좀 비슷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저는 은행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실적도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주주 친화 정책 강화가 기대에 나타나면서 현재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 규제 리스크에서 대표적으로 받는 업종이어서 글로벌하게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뭐 물론 최근 뭐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환원 도입을 촉구하는 공개주주 서한을 좀 보낸 바도 있지만 그에 앞서 작년에 이미 정부가 배당 성향 규제를 좀 일부 완화를 했고 또 은행도 배당 확대로 화답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지금 뭐 일부 은행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다른 은행들도 참여하는지 이번 실적 컨퍼런스에서 좀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사실 근데 최근 정부가 주주 환원 정책에만 신경 쓰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서민들 경제도 좀 챙겨라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있는데요. 이럴 때 주춤한 것이 어쩌면 사실 은행주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상당히 힘든 업종이긴 한데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및 향후 이제 실적 전망이 우상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조선하고 조선 기자재 업종이고요. 여기에 카지노 업종도 양원 실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1월 수익률이라든지 특히 대형주 종목들의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타남에도 수급 상황이 현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수급 상황을 기본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맞춰가 나가시는 것이 실적보다는 수급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또 이제 실적도 있지만 수급, 약간 뭐 소위 말하는 빈집, 네. 뭐 공략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사님이 쭉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저밸류라든지 아니면 주주 환원 그리고 이제 빈집 공략 이렇게 하니까 저는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게 통신주 어떨까? 그러니까 2,500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방어적인 개념이면서 뭐랄까 좀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주주 환원은 또 계속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한 6에서 7% 나올 겁니다. 물론 배당이라는 게 올해 말까지 거의 1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뭐 약간 이런 선순환 측면에서 업종이 좀 돌아다닐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아까 조선은행 뭐 그러니까 자동차로 촉발된 게 은행, 조선까지 올 수 있는데 조금 더 확장하면은 통신이나 뭐 다른 업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근데 뭐 사실 통신도 이것도 상당히 좀 접근하기 어려운 업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방어적인 뭐 업종의 대표적인데 그래서 사실 통신 같은 경우가 경기 방어 측면이 부각이 됐어야 됨에도 작년에 좀 그렇게 좋은 주가 퍼포먼스가 안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글쎄요, 아무래도 현재 그 이익 수준이 너무 좋아졌는데 향후에는 이제 투자 증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익 수준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좀 우려감이 좀 있지 않았냐. 그리고 사실 이 통신 업종도 아시다시피 정부 규제가 상당히 많은 업종인데 너무나 이제 5G 가입자는 크게 증가해 놓고 투자는 이러지 않은 상황에 고객 불만도는 높아지는 상황에 지금 뭐 중간 요금제라든지 이런 것을 또 권고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은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최근 보면은 뭐 저평가된 통신주를 꼭 사야 된다라는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또 애널리스트 분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은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지만 아직까지 지금 경기 민감주의 큰 상승 흐름에는 아직은 좀 소외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손이 정말로 딱 나가지는 매수 버튼이 눌러질 것 같지는 않은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아까 그 포인트 중에
수급이라는 포인트가 2월에는 좀 괜찮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 입장에서도 1월에 시장이 워낙 강하게 올라와 버리니까 못 쫓아간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들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소외되어 있던 업종 중에 이걸 좀 사서 올리면서 수익률을 조금 맞춰야 되는 개념도 있어서 좀 빈집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사님이 잘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통신을 얘기를 드린 거고, 통신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간 소외된 업종 중에 기관들이 조금 이제 솔직히 말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중국이 오늘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시장이 오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긴 춘절 연휴 동안에 많은 뉴스들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깜짝 놀랐는데 뭐 다리가 무너질 정도로 막 사람 올라가 있고, 네. 뭐 보복 수업이 이제야 시작됐고, 중국 같은 경우에 거의 2년 동안의 제로 코로나였기 때문에 이 저축이 엄청 늘었대요. 그래서 미국은 저축률이 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이 중국의 저축 때문에 또 엄청난 보복 수업이, 그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뭐 관광이라든지 리오프닝도 있고, 약간 더 범위를 확대해 보면 글로벌 이 IT 반도체 소비의 50%가 또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에 또 모멘텀이 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는 쪽일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리오프닝만 생각한다면 아마 서비스 업종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전반적인 재료를 고려해서 좀 균형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뭐 춘절 기간에 그 보복 소비가 크게 나타났던 것은 아무래도 그동안 봉쇄로 해서 직접적인 소비를 할 수 없었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이랑 영화 관람이 대표적으로 소비 증가한 업종이었습니다. 뭐 이를 바탕으로 중국 리오프닝에 정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순위를 저는 개인적으로 매길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 저는 면세점, 항공, 카지노, 여행, 미용, 화장품 순위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면세점 같은 경우는 순수 중국 관광객 매출 증가의 기대감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제한되었던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보따리상 매출 증가가 일단 먼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따이공과 관광객 매출이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첫 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고요. 항공 같은 경우는 중국 노선 정상화는 물론, 여기에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에 아마 노선권 배분이 좀 다시 변동이 되면서, 저는 저가 항공사 스팟이 좀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일본인 방한 정상화에 이미 흑자로 이제 월간으로 보면 전환되었는데, 중국이까지 정상화된다면 이익 회복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행 역시 일단 중국 관광 증가로 실적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지만, 중국인 방한객 증가로 직접적인 수혜도는 좀 낮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시술을 위한 미용 관광 이런 것도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단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중국 로컬 화장품의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조금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수혜 정도는 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전자, 뭐 화학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내수 소비 증가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그렇지만 중국 방한객 숫자와 같이 초기 효과가 확실하게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수출 회복이 서서히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 미치는 그런 어떤 반영도는 조금 늦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리오프닝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국 최근 시장 지수를 올리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나를 좀 봐야 할 것인데요. 참고로 1월 달에 지금 코스피 순매수가 6조 8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한 해 총 매도 금액이 7조 2천억 원이니까 지금 거의 1월 코스피 순매수가
만일 오늘 내일 진행된다면 작년 순매도 전체 금액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매 상위 업종을 좀 봐야 되는데 전기, 전자, 은행, 자동차, 정유, 철강, 보험 등이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 중에서 추세 전환 그리고 실적 회복 기대감이 높은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판단이 일단 우선시돼야 된다. 특히 전기, 전자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은데요. 근데 현재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되면서 이야기되는 것이 내년쯤에는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베이스로 깔고 본다면 향후 외국인이 구조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광, 전자 이렇게 이분법이 아니고 시장상 변화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종목들을 보니까 보통 달리는 말이었던 리오프닝 안에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쉬어가던 전자, 은행 그리고 반도체 쪽은 어떻게 좀 확장해서 보시는지 앵커님께 여쭤볼게요. 전자, 은행으로 보면은 사실 이 업종을 경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가 이제 약간 어둠이 지나서 이제 아침 새벽이 될 때, 즉 경기 회복이 초반일 때 움직이는 업종이 은행과 전자 업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대하듯이 만약 올해 내내 만약 경기 회복이 뭐 낮은 속도라도 계속 진행이 된다면 특히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좀 규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그렇지만 전기전자 업종은 약간의 울퉁불퉁이 있더라도 지나고 보면 지금 만약에 고점이라 하더라도 한 2달 지나면 조금은 더 수익이 나 있고 한 6개월 지나면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업종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MSCI 선진국 편입이 만약 된다면 이게 연 중반에 아마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편입을 위한 후보군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대형주의 레벨업은 한 단계 더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또 전기전자는 그런 측면에서 더 가져가야 되는 그런 업종이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거의 마지막으로 다다랐는데 그 채팅창을 보니까 HMM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해운주요? 네, 업종 안에서 해운조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콕 집어서 HMM 같은 경우에는 뭐 매각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HMM은 일단 지수상으로 보면 운임지수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5분의 1 토막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수에 대한 우려감, 그런 지수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됐고 사실 작년 말부터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 것은 HMM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 작업이 과연 뭐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배당 성향이 엄청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금은 이제 매각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업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업황이라면 사실 저는 BDI에 연관된 건화물선 쪽이 좀 더 좋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HMM 같은 경우는 좀 따로 어떤 그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작업이 진행됨으로써 좋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것도 역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에 발을 맞춰가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확하고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